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책은 세종처럼이란 책입니다. 저는 사실 세종이란 인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아주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세종의 일부밖에 안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종이란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세종이란 인물이 왜 중요한 걸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 역사에서 세종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세종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는 나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글 때문이죠. 한글. 네. 처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너무나 천대를 받았죠. 언문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나 무식한 상놈들이나 쓰는 아주 천한 글자다 그래서 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면 세종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된 때가 1391년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조선의 4대 국왕으로서 즉위하신 때가 1419년, 세종의 나이 23세 때입니다. 23살 때입니다. 아주 젊죠. 이 세종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취임했을 때가 조선 건국된 지 불과 28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28년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신생국가죠. 신생국가인데 세종이 취임할 때까지, 즉위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나라 꼴이 아니었죠. 특히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걸리적거린 사람들은 다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모조리. 정도전 일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세종의 외척이 나중에 힘을 쓸지 모른다 그래서 세종의 장인까지 그냥 싹 다 죽였습니다. 왕권에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냥 다 죽인 거죠. 태종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다 묻히겠다. 내 뒤의 조선의 왕들은 나로 인해서 평탄한 어떤 통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살육을 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그런 와중에 태종의 다음 왕이 누가 될 거냐 때문에 또 나라가 또 뒤집어졌습니다. 제일 맞이인 양녕대군은 그야말로 개망나니처럼 행동을 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난 왕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자가 그러하니 또 그 밑에 또 효령대군한테 그럽니다. 마지가 야 너도 왕 하지 마. 나랑 같이 내놓자. 제일 막내 충령이 제일 똑똑하지 않냐? 두 형이 물러납니다. 신하들은 의견이 분분하죠. 서로 막 싸웁니다. 그때 태종이 결단을 내리죠. 그래, 내가 결정 내린다. 두말 않고 내 말에 따라라. 셋째, 충령을 차기 왕으로 삼는다. 세자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종이
참 우여곡절 끝에 충녕대군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제 세종은 생각을 하기를, 이 조선이란 나라가 오랫동안 발전하자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구심점이 될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은 사람이 황희입니다. 황희는 사실은 30년 넘게 재상을 했죠. 18해 동안 영의정을 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희는 역적에 준합니다. 왜?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왕이 된 이후에 황희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귀양 갔었죠. 귀양 갔었는데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황희를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었을까요?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라. 하나로 묶어서 뭔가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황희를 불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희가 굉장히 비리, 그 다음에 부패하고 이런 것으로 황희는 나중에는 정말로 청백리 상징이었지만, 사실은 초기의 황희는 털면 무조건 털리는 그런 비리,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개인적인 결함을 세종은 다 끌어안고 갑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황희의 어떤 더 큰 쓰임새를 생각한 겁니다. 황희의 개인적인 비리나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조선의 발전이다. 사람들을 모으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황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황희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두말 하지 말고 황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종의 도박은 대성을 거둡니다. 자, 세종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모으면서 세종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100년, 500년, 그 당시만 해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때였거든요. 100년, 500년, 1000년 후에도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중국이란 나라는 표의 문자인, 그러니까 글자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이 변방 주변 국가를 다 통치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통치를 하죠. 조선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세종은 생각하기를 한자가 아닌 이 조선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문자 개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때 최만리 등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할 때 명분이 뭐였냐? 지금 이 나라는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그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겠죠.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과 화친하고 중국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그렇게 속국으로서 잘 처신해야 된다라고 경국대전에 써있다 이거예요. 신하국가라고 하는 아주 포지션을 제대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게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지금 우리를 인정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런 아주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적절한 반대의 명분을 가지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 넘어 역사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뜻을 관찰합니다. 밀어붙이죠. 그러나 반대자들을 계속 소통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재능과 그 사람들의 명분까지도, 그 사람들의 힘까지
다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지 않겠다. 예, 절대로 사람을 권력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면 하룻밤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고 다음날 풀어줍니다. 요 정도. 이렇게 그 한글을 만드는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그야말로 난관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예, 세종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하자. 그 하나의 질문으로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를 안 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통치냐? 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치냐? 신하들은 당연히 양반, 사대부를 위한 거죠. 세종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저 산골에 글자도 모르는 무지렁이들도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 자식이다. 그들이 뭔가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문자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하들은 생각의 크기가 다르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제 그릇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닫죠.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을 취임하고 나서 24년이 지나서 반포를 합니다. 그때가 1443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 작업을 수많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은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을 발한 것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 역사상 전 세계에 우리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야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과시할 수 했던 적이 없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생각을 한 거죠. 문자가 필요하다. 문자가 있어야만 독립국가로서 주체적으로 500년, 1000년, 2000년 그 이후까지도 뭔가 존재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비전을 사실은 그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인물의 비전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자, 이 책에는 세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리더로서의 어떤 세종, 그 다음에 인재, 지식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전,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백미는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이죠. 그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그 과정에서 그 세종의 어떤 위대한 업적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거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세종이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황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소통의 원칙과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한 인물의 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나의 비전을 만드는 것도 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전을 만드는 것도 또 납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뤄가는 방법, 요 세 가지. 첫 번째, 소통의 원칙과 방법. 두 번째, 사람들과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 비전을 이뤄가는 방법을 세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에게 뭔가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